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액세서리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엄청 많은 제품들을 사용해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최종 현재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를 액세서리라고 표현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라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4가지의 키보드를 사용해 봤습니다. 비프렌드 블루투스 접이식 키보드, 로지텍 K480, 애플 매직 키보드 1세대,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비프렌드 접이식 키보드인데요. 2년 가까이 학교에서 폰과 연결해서 아주 잘 사용했습니다. 아이패드하고도 3개월 정도 사용했고요. 일단 휴대성이 정말 좋고 폴드형이기 때문에 가방에 케이스 없이 넣어도 키가 눌릴 염려가 없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가볍고 얇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키감은 가볍게 날리는 키감인데 일단 통울림이 조금 있고 바닥에 고무가 있긴 한데 그래도 타이핑을 하다 보면 움직이는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가운데 접히는 부분에 간격이 넓기 때문에 자판 위치를 신경 써서 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칠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오타도 자주 났습니다. 그래도 들고 다니며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한 키보드입니다. 그런데 거의 3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키가 잘 안 먹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한 키보드는 로지텍 K480. 남들이 다 K380을 살 때 저는 K480을 샀는데요. 이걸 구입할 당시 저의 생각은 폰과 아이패드 미니를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유용하겠다 싶어 구입을 했었는데 제가 간과했던 것이 폰 케이스 두께를 감안을 안 했던 거예요. 폰이 옷을 안 입히면 세워두면 너무 각도도 적당하게 잘 끼워지는데 옷을 입히는 순간 거의 직각으로만 꽂히기 때문에 불편해서 화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패드가 12.9인치이기 때문에 패드는 더더욱 거치가 불가능했습니다. 다이얼식으로 멀티 페어링을 시프트해서 사용하는 것은 정말 편리했는데요. 생각보다 무거워서 휴대용으로는 당연히 부적합했고 가장 중요한 키감이 너무 별로였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을 줘서 눌러야 겨우 눌리는 뻑뻑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당첨운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키감이 정말 별로였고 오타율도 높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오타 수정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로지텍 키보드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은 좋겠죠? 세 번째로 사용한 키보드는 애플 매직 키보드 1세대입니다. 이건 아이맥과 사용하던 키보드인데 로지텍을 팔고 당장 사용할 곳이 없어서 사용한 키보드입니다. 일단 저의 12.9인치 아이패드와 너무 가로 길이가 딱 맞아서 좋았고 키보드 각도가 높아서 손목이 너무 편했습니다. 당연히 같은 애플끼리니까 패드와 찰떡궁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기와 페어링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패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키감은 그냥 쏘쏘. 제가 아이맥은 매직 키보드 2세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키감은 그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 컴팩트 키보드입니다.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서 구매한 키보드입니다. 매일 키보드를 들고 출퇴근해야 해서 휴대성, 가벼운 무게, 3개의 기기와 멀티 페어링 되는지 등 이 모든 것들을 다 만족시키는 키보드를 찾다가 찾게 된 키보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지텍 K380을 가성비 면에서 추천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로지텍과의 안 좋은 경험이 있었던지라 일단 로지텍은 제외시켰고 선택한 것이 바로 마소의 컴팩트 키보드입니다. 일단 너무 가볍고 예쁩니다. 키감도 마음에 듭니다. 키감은 개인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는 만족하는 키감입니다. 무겁지도 않고 부드럽게 쳐집니다. 제가 써본 블루투스 키보드 중에서 가장 오타율이 낮았습니다.
키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나만 들리는 정도의 소리이고 그 소리도 굉장히 경쾌해서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가볍고 얇아서 출퇴근 가방 아무 곳에나 잘 들어가고 무게감을 거의 못 느끼며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패드가 워낙 무거워서 그에 비하면 이 키보드는 정말 깃털 같습니다. 멀티 페어링도 아이패드와 안드로이드 폰, 데스크탑, 윈도우 10과 잘 페어링 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가벼운 터치로 기기 변경이 되어서 너무 편합니다. 데스크탑과 연결하실 때는 동그리를 꽂으시고 페어링 시킬 넘버 1, 2, 3 중에서 1번에 데스크탑을 연결시키고자 하신다면 1번을 꾹 5초에서 10초 정도 누르고 계셔야 컴퓨터에서 인식을 해서 잡아줍니다. 컴퓨터 설정, 장치, 블루투스, 디바이스로 들어가시면 인식해서 잡아줍니다. 사무실 윈도우 10 데스크탑, 아이패드, 안드로이드 폰까지 세 대를 자유자재로 호환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점을 굳이 꼽자면 키보드 각도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두께를 얇게 만들려다 보니 각도를 포기한 부분인데 저는 그런 대로 적응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편인데요. 좋은 블루투스 키보드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8, 9만 원 정도는 투자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인조가죽 키보드 케이스인데요. 저는 이 마이크로소프트 키보드를 사고 매일 출퇴근 시 들고 다니는데 키보드가 혹시 상할까 싶어서 인조가죽 키보드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입구 쪽에 날개가 있는데 걸추장스러워서 오려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필름은 대부분의 그림 그리시는 분들처럼 저도 종이 필름을 부착한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한 번에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빛 반사도 막아주고 필기감도 높여줍니다.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사자마자 부착했기 때문에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살아서 그런지 지금도 아주 잘 보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중시하는 액세서리는 바로 아이패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는 투명 젤리 케이스, 실리콘 케이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케이스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투명 젤리 케이스는 무게를 줄이자는 일념하에 샀던 케이스인데 결국 아이패드에는 뚜껑이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뒷면만 커버가 되니까 가지고 다닐 때 앞면이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사용 못하고 뚜껑이 있는 실리콘 케이스를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뚜껑이 있는 실리콘 케이스는 아이패드 내면을 모두 보호해줘서 너무 안심되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각도가 제가 원하는 각도가 아니었습니다. 뷰 모드로 세웠을 때 각도가 딱 빛이 반사되는 각도였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뷰 모드로 해놓고 타이핑을 칠 때 각도를 꽤 세워서 사용을 하더라고요. 펜슬을 꽂아두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어서 다른 곳에 세워두면 그곳이 자꾸 눌렸고 펜슬을 젤리 케이스를 입혀놓으면 그 구멍에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펜슬을 스티커 케이스로 바꿔보기도 했었는데 스티커 케이스는 너무 불편하고 금방 헤어져서 실리콘 케이스로 바꿨고 덩달아 아이패드 케이스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아이패드 케이스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도가 너무 잘 살고 무게도 많이 안 나가고 투박하지 않고 얄쌍하게 잘 빠졌고 짱짱합니다. 펜슬에 실리콘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 충전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펜슬은 무조건 실리콘 케이스가 좋은데요. 펜슬을 충전하면서 케이스 뚜껑을 닫고 이동까지 가능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연필 덮개 부분이 떼어지는데 자석이 있어서 뒤편에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패드의 가장자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그래서 좀 불안하다는 점입니다. 더 조심히 다루게 되더라고요. 매일 가방에 넣고 출퇴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스크래치는 감안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커버가 내 귀퉁이에만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다가도 그러면 엄청 투박해지고 무거워졌겠지 싶어서 감수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펜슬 케이스, 실리콘 케이스와 스티커 케이스를 사용해 봤습니다. 스티커 케이스는 얇다는 것이 장점이긴 하지만 너무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꾸 틈에 때 끼고 벗겨지고 틈이 까슬거려서 거슬리고 얇아서 펜슬을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전혀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어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리콘 케이스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실리콘 케이스는 손가락도 보호해주고 펜슬도 보호해줘서 안심이 됩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패드 케이스에 실리콘 케이스를 입힌 채로 바로 펜슬 충전이 되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마지막은 펜촉 팁입니다. 저는 그냥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저렴한 실리콘 팁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게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사용하고 있는데 단점이라면 휴대 시 가방 속에서 가끔 다른 물건들이랑 부딪혀서 벗겨지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펜촉 팁에 예민하신 분들은 마스킹 테이프나 글루건이나 낚시용품 등으로 끼워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은 시도해 보지도 않아서 비교는 불가하고 일단 그냥 가장 저렴한 실리콘 팁들도 전혀 불편감 없이 무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의 별로 대단할 것 없는 아이패드 액세서리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개인 취향이 듬뿍 반영된 액세서리들이라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뿅!